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입니다. 그녀가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까지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고 말한 내용을 보고서 이는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기에 글을 쓰게 되었다.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시의 눈을 감지 못하셨다.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이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김은경은 1992년째 오빠와 결혼을 했다.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부는 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우셨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했다.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의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생전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주선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하셨던 분이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김은경이 그 당시 법대를 나왔기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각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셨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며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셨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셨다. 박사 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시댁 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며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건은 2006년 1월에 일어났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지만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자, 어떤 말이 진실일까?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다. 친정 아빠는 전기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가지고 계셨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등에 발언을 하며 믿기지 않다는 말을 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를 바로 처분하더라.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며 강남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셨겠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고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결국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영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며 그 끈을 이어나가셨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김은경이 선산에 묻혀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살에 치며 거절을 한 장본인이 김은경이고, 이번 노인 폄하 논란의 시작이 된 그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다. 이번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은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저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통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원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승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이 한낱 사랑 타령이라는 거짓으로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미비한 글이지만 널리 알려달라.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